안녕하세요. 해광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죠. 저녁에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해서 내용들이 기사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뭐 기사들 미리 좀 보셨을 수도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내용들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보셨던 분들도 내용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실제로 이렇게 카카오 주식들이 관련돼 있는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뭐 쉬지 않고 빠졌었던 점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경영진들의 어떤 문제점들, 저도 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실제 악재는 내부에 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부의 경영진들, 임원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 이런 악재들이 결국은 해소되려면 어떻게 돼요? 해소되려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밝혀지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예, 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내용들은 뭐 기사로 언론의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 내용들을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 하이브와 함께 카카오가 SM 지분 인수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을 8월경에 진행했었죠. 8월경 압수수색 이후에 카카오에 대한 이런 경영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거의 뭐 확정적으로 저는 문제점이 다 밝혀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증거 자료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구속영장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다 밝혀졌기 때문에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이제 나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악재 해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혐의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뉴스화되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확대될 때는 주가 지수에는 지속적으로 악재가 됩니다. 네,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죠. 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자들 뭐 또는 문제 있는 임원진들이 사퇴하거나 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뭐 아니면 구속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을 때 악재 해소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은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두고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요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특사경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나와있죠.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앞서서 이제 SM 지분 인수 관련돼서 카카오하고 이제 하이브 간에 이제 쟁탈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언론에서 뭐 또는 그 외부에서 이미 이거 문제 있다, 혹시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조사가 좀 이어졌죠. 그래서 카카오와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주요 임원들을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피의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A씨, 그다음에 전략실장 B씨,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 여기 투자 전략 부분장 C씨,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앞서서 이제 이들 피해자들이 공모해서 2월달에 공모해서 하이브 공개 매수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 원 이 돈을 SM 주식 시세를 조정하는데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뭐 주식 우리 5% 지분율이 5% 이상이면 공시해야 되잖아요. 5일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위반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공개 매수 진행 중이던 2월 16일 특정 계좌를 통해서 65만 주 매수 SM 주식이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자, 이게 이때 당시에 크게 급등하면서 13만 1,900원까지 이제 뛰어 올랐었던 주식이에요, SM. 자,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계좌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매수가 된 게 아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량 매수 주체가 바로 여기서 이제 확인됩니다. 헬리오스 2로 유한회사라고 하는 요 회사하고 원아시아 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원아시아는 이제 무슨 회사냐? 사모펀드들과 헬리오스 2로 관련된 회사가 바로 이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 과거 카카오와 함께 여러 차례 거래했었던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실제로 SM 주식을 시세 조정을 좀 했고, 하이브 공개 매수 당시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SM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SM 주식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살 수 있었다면,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이브가 10만원 가격대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세 조정을 통해서 얘를 한 13만원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이 그 돈을 통해서 한 65만 주 가량을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3만 1,900원까지 SM 주식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왜 끌어올려요? 하이브가 SM 주가가 급등해 버리니까 못 사게 만드는 거죠. 한 10만원대에서 공개 매수 할 수 있는 가격을 13만원대까지 올라버렸으니까, 그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요 경영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네들이 거래를 못하고 어디 쪽에서? 원아시아 여길 통해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고, 실제로 이들 주요 대표들 소환 조사 이런 것들 이제 진행되는 거죠. 예, 지난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구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속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시장을 좀 교란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호재를 타고 10만원대 SM 주식을 살 수도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SM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13만원대 올랐으면 내가 10만원대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13만원에 사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시세 조정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SM 주식을 13만원에 사서 주가 떨어졌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란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100% 구속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된 만큼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영진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구속된다고 해서 카카오 주가가 더 떨어진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런 악재들이 이제는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 오히려 주가 지수에는 악재에 대한 이런 혹들을 털고 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이제 그 사진은 이제 과거에 2021년도 그 당시에 주가가 이제 조르륵 밀려 내려왔을 때 해당 내용들이 이제 사진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 정책상 이렇게 시행안을 이렇게 내온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이 특별하게 주가에 주가 하락에 방어가 됐느냐, 아니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떤 환원 정책적으로 그러면 도움이 됐느냐라고 보면 단 1도 저는 도움 안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 나온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간단히 보면 카카오페이 뭐 자사주 이렇게 산 내용들도 좀 있고 한데 요 부분들은 이제 대표가 실제로 주식 먼저 매도하고 이제 도망 나간 격이죠. 먹튀한 사례고 나중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그 자사주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일부 내용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 카카오 자사주 매입했다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카카오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사주를 사줘야죠. 예. 소각하는 것도 분명히 뭐 우리 중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자사주를 사주고 주주 환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당이죠. 배당금을 크게 확대해 줘야죠. 왜냐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먹튀가 아니라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궁은 전 대표가 뭐 상반기 보수만 94억이고 뭐 물론 이제 스톡옵션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 94억 받고 또 도망갔잖아요. 그건 도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속 터지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영진들이 떠날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떠나고 그쵸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정작 이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내부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잡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먹고 도망가고 사퇴하고 그냥 도망가고 예? 다른 사업하겠다고 도망가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으니 좀 예, 내부에서라도 빨리 좀 뭔가 경영을 재정비하고 좀 더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서 이걸 일단 나와서 밝혀야죠. 자꾸 발언을 해야죠. 대표들이 나와야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나와서 발언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안에 숨어 있지 말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얘기도 나왔어요. 뭐 내수부진 등으로 반등 어렵다는 등으로 목표 주가를 이제 6만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뭐 목표 주가 6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은데 뭐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뭐 지금 수준에서라도 뭐 카카오를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싶겠죠. 예. 왜 저는 이 증권사들도 좀 안타까운 이유를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목표 주가를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높을 때 이거는 고평가다. 예? 카카오 주가는 고평가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거는 목표 주가가 너무 높으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라고 왜 이때 당시에 분석을 못하냐는 얘기죠. 일개 저는 증권사에 뭐 예? 저는 그런 투자 관련되어 있는 직원도 아니지만 저 역시도 개인 투자자 역시도 유튜버로서도 이런 데서도 저는 발언을 하고 있고 카카오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평가를 이제 이 바닥에 와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잘 보세요. NH투자증권 잘 보세요. NH투자증권은 나중에 카카오 주가요 이거 5만원 5만 5천원 올라오잖아요. 목표 주가 상향합니다. 예. 누가요? 목표 주가 하향한 이들 주체들이 목표 주가 상향 다시 조정한다니까요. 7만원으로 8만원으로 이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증권가 쪽에 이들이나 경영의 주체에 있는 이 카카오나 다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시고 다 내 자산이고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스스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잘 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간 싸움을 해주셔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시간 싸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호재는 뭐다? 호재는 악재 해소다. 악재 해소 자체가 지금은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악재들을 계속 떠안고 있고 계속 이게 시간 싸움 하면 안 돼요. 시간 끌기 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빨리 밝혀지고 빨리 뭐 저기 구속될 사람들은 빨리 구속하고 문제들이 계속 밝혀져서 악재가 해소되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호재다. 예, 카카오한테는 호재다. 왜냐면 암덩어리들을 자꾸 제거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악재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지금은 지금은 겁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겁먹어야 되는 악재는요, 예,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미국 나스닥 지수, 뭐 뉴욕 S&P 500 지수 이제 그 마감 지수 보고 아마 조금 또 표정이 또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전쟁 관련된 거 부분들이 좀 확전 양상이 좀 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가 결국은 그러니까 내려왔죠. 1.3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요. 1.35%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그 야간 선물 시장도 하락했죠. 하락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일단은 카카오 주가도 일단은 개파락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개파락할 겁니다. 개파락해서 출발할 건데 우리 그 카카오가 지금 상황이 그래도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는 일정 부분 좀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라도 좀 시장을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이팔 전쟁 그 발발한 이후에도 일단은 주가 지수가 크게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하락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일단은 개파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네. 자, 시간의 거래 좀 보시게 되면 시간의 거래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뭐 0.23% 정도인데 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여파가 월요일날 한국 증시 개파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아마 한 43,000원 여기 42,600원, 43,000원 이하 정도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것보다는 더 많이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한 1% 전후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이탈되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신호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1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월요일 날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매수 화살표 신호가 발생돼서 그래도 좀 주르륵 오르면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회복까지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 신호가 발생될 수 있는 타이밍이 월요일 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매수 신호를 보고 비중을 조금 확대했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상황 보고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악재가 이 카카오 주가의 악재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악재 해소로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카카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부 악재도 악재지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해소될 거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보는 게 맞겠고 악재를 털고 갈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안 끝난 판국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쟁들이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거나 좀 더 완충되거나 뭐 종전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미국이 주도해서 이걸 자꾸 편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재해서 나서고 우리 편가르기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잘해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라고 하고 자꾸 편가르기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국면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뭐 카카오 주주분들 마음만큼 더 큰 뭐 어떤 그런 아픔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마음속에는 지금 카카오 주식이 지금 전쟁 상황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100번 저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주가의 회복 또는 탄력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외 변수가 가장 큰 악재다. 네, 그렇게 결론 지어 드리겠고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요거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반등이 나온 듯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코스피 지수도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카카오 주가도 좀 향방이 좀 갈려지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 좀 간단히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자 앞서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6월 고점 이후에 추세가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추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그려놨는데 이런 추세 있잖아요. 이런 추세. 자 여기 추세 하향이었잖아요. 이런 추세 하향을 지금 한꺼풀 벗겨냈어요. 벗겨내고 지금 요렇게 추세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요거 상승 추세잖아요. 그쵸? 요거 요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상승 추세예요. 엄연히 보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투자자분들? 지금은 요거는 요렇게 하락 추세, 요거는 요렇게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추세가 없는 국면이었죠. 여기가 이제 박스권 국면이었는데 여기 추세가 요렇게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추세가 요렇게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큰 틀에서 그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그려드리면 뭐 대략적으로 요런 그림들 나오겠죠? 요거 그냥 복사해서 요렇게 그려놓으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상단 저항, 하단 지지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하단 지지했었던 부분들이 2450포인트 영역이고 과거 여기서 많이 받아 올렸었던 지지 저항대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앞서서도 시장 분석 해드렸을 때 제 채널에 있습니다. 2450포인트를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었던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멀리 위에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추세에 걸립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장 제가 지금 왜냐면 카카오는 그냥 일반적인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총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추세라고 보면 잘 보세요. 요렇게 하나 선 그어놓고 요렇게 하나 그어놓을게요. 조금 전에 그어놓은 선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거 선 하나 그어놓을게요. 이 정도 그리면 거의 뭐 얘기 답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추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상승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요 추세 상승이 보면 여기가 하단이 있잖아요. 추세 상승의 하단이 여기서부터 뚫려 내려갔잖아요. 밀려 내려갔잖아요. 여기서부터 깨졌잖아요. 깨지고 나서 지금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추세 하단이 지금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예. 여기가 원래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거지.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서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가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꺾여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추세 저항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여기 추세 상단, 여기 하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단은 지우고 볼게요. 요거 지우면 추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와 봐야 여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여기 이런 식으로 최소한 버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버티겠죠. 비비겠죠. 우리가 걱정스러워야 되는 건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저항 걸릴 수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뭐냐면 하단을 이렇게 다시 잡아야 돼요. 하단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보기 싫은 흐름이 될 겁니다. 이러길 바라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또 더군다나 월요일날 또 개파락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2400, 그 다음에 여기 최소한 2400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비비면서 여기는 안 깨지면서 반등, 예, 지지 반등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코스피. 왜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카카오하고 주가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카카오 주가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버티면서 올라왔다 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코스피 지수가 아까처럼 이 추세 하단 영역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저항 걸릴 수 있는 가격대가 다시 한번 낮아지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얼마나 버틸까요, 이거? 그렇게 되면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려했었던 가격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36,000원, 예, 그 정도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뭐 벌어지지 않길 우리는 바라는 부분이고,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안 되길 바라는 거고, 제발 좀 이 전쟁이고 뭐고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발 이 카카오 내부에 있는 이런 이슈들은 지금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발 좀 악재 좀 빨리 좀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암덩어리는 빨리빨리 제거하고 다시 좀 회복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카카오 내부에서의 악재는 우리 투자자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너무 악재로 보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구속되는 분들은 뭐 잘못했으면 구속돼야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뒤에서 조정하고 뒤에서 그 컨트롤 했었던 분들은 이미 다 퇴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다 퇴사하고 다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표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려나가는 거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실제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뭐 퇴사했든 안 했든 어쨌든 뭐 조사받고 또 그 잘못된 거는 또 합당하게 또 저기 받아야죠. 벌을 또 받을 분들은 또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결과들이 좀 잘 돼서 카카오 뭐 대외 악재를 좀 제외하고 하더라도요, 카카오 스스로 내부적으로라도 좀 악재가 없이 좀 호재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 잘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미국에서부터 들어갔는데요. 3분기 실적은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증가한다고 해서 큰 의미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분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좀 틈타서 내부 경영진들이 좀 다들 나와서 좀 잘잘못을 좀 잘 따져주고, 예, 좀 사과도 좀 하면서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좀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좀 소신 있는 발언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잘해서 카카오 주가도 그러면 뭐 대외 변수가 좀 안 좋지만 또 바닥을 좀 잘 다져주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예, 실적과 함께 또 내부의 또 이런 부분들 또 책임 경영들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면 또 투자 심리들도 좀, 예, 좋아지고 또 신규 투자도 좀 들어와주고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나온 이슈들, 악재들, 그 다음에 또 어저께 나왔었던 뭐 주요 증권사들 하향 리포트들 나왔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시간 싸움은 분명히 좀 필요하니까 우리 또 그래도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아픈 손가락 또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잘 회복하길 또 기대해봐야죠. 힘냅시다. 힘내시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지속적으로 좀 분석해서 의견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카카오의 주식 방향성들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어쨌든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개파락 이후의 변동성들 잘 지켜보면서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또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매매 신호 또 매도 신호가 또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제가 또 빠짐없이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